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의 종류, 뭐, 가볍게 보면 되겠고요. 기저인슐린하고 속효성 인슐린이 있는데요. 작용 시간은 기저인슐린이 12시간에서 14시간, 속효성이 2시간에서 6시간. 뭐 인슐린의 종류인데요. 뭐, 여러분, 이거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운동 처방 쪽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뭐 한번 보시고요. 거의 모두 둘 다 사용해요. 뭐, 처음에 아침에 기저 인슐린 1회 주사하고요, 보통. 이게 하루 종일 커버되는데요. 그, 속효성 같은 때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좀 간헐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하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뭐, 종류까지는 아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뭐, 당뇨의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서 당연히 그 당뇨는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고 나이대하고 노화 아니면 그 연령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겠죠? 지금 보시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은 41%니까요. 한 뭐 10명 중에 4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자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나이가 들면 당뇨 거의 많이 오네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90살, 100살까지 여러분은 살 거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뭐 심장병으로 죽는다던가 중간에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 대체적으로 80살, 90살까지 무난하게 살기 때문에 50% 이상. 우리 여학생들은 2명 중에 1명 정도는 거의 당뇨가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당뇨 굉장히 좀 위험한데요. 그래서 우리 당뇨병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학생들은 고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남학생들은 당뇨도 중요한데 고혈압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고혈압도 이제 뒷파트에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당뇨병 인구를 보면요. 우리 30세 이상이 53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 굉장히 많죠. 그래서 30대는 21만 명, 40대는 60만 명. 보시면 우리 국민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당뇨네요. 자, 4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공복혈당, 그죠? 공복혈당이 126, 126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요거 지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높은 혈당은 왜 나쁜가? 여러분, 높은 혈당은 왜 안 좋을까요? 일단 생각해보면요. 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거고, 혈액 속에 그 당이 많다는 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6이라고 했는데, 밀리그램 데시리터입니다. 밀리그램 데시리터. 이거 그냥 참고치 알고 계시면 되고, 앞으로 그냥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요, 혈액 속에 그죠? 혈당이 높다. 그죠? 혈당이 높다는 거는 흡수가 안 되고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거고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건데 혈당이 높으면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럼 여러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요. 어, 이게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혈액 속에서 잘 안 흐르겠죠.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심장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끈적끈적한데 이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짜야 되잖아요. 더 세게 콸콸콸 짜려면 더 세게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혈액의 압력, 혈압도 높아지면요. 혈관에 상처도 더 많이 날 거고 당뇨병인 사람들은 그래서 고혈압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또 에너지 부족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어.
당이요, 이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 세포에 저장이 안 되면요. 간하고 근육세포에 안 가고 또 이게 그 세포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면요. 에너지 공급이 안 된 쪽은 뭔가 문제가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모세혈관은 눈, 신장, 손발 같은 데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해당 부위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여기가 손상이나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보시면 시력 저하 그죠? 네, 당뇨성 망막변증. 눈에 미세혈관이 많은데 여기가 혈압도 세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도 안 될 수 있고 발도 이런데 영양 공급 잘 안 되면 그래서 말초기근까지 그 영양 공급이 잘 안 가면 이런 데도 괴사당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혈압도 높아진다 그랬고요. 혈압이 높아지면 가장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는 데가 콩팥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콩팥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도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거 보셨죠? 콩팥이 망가지면은 콩팥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도 생기고 신경병증도 생기고 말초 혈관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네요. 그럼 면역력도 약화돼요. 그죠? 박테리아 세균이 쉽게 번식되고요. 감염도 잘 되고 그다음에 감염된 신체에 더 혈액이 그죠? 끈적끈적하니까요. 더 느리게 도달할 거고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자, 당뇨병의 증상, 3다 증상, 그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많이 먹는다, 그죠? 다음, 그죠? 과도한 당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죠? 수분을 더 많이 먹죠? 그다음 소변 자주 보겠네요, 그죠? 그 당이 소변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혈액에 당이 많아지면요, 그 콩팥이 얘를, 그죠? 우리 말하는 신장이 이 친구들을 배출하려고 자꾸 과도하게 작동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고요. 우리 음식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혈당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요. 몸에서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고픔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흡수가 안 되니까요. 금방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중 감소도 일어납니다. 그죠? 흡수가 잘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갈증도 많이 느끼고 시야도 흐려지고 그죠? 높은 혈당이요. 눈을 부어오르게 해가지고 시야가 흐릿하게 해질 수도 있고요. 손발 저림, 감각 둔화도 일어납니다. 신경을 손상시켜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3다 증상이 나오네요, 그죠? 이런 거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웠겠네요. 자, 정상 혈당 기준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밀리그램 데시리터 뭐 이렇게 단위 얘기했었는데요. 정상 혈당은 8시간 금식 후 혈장 포도당 그죠? 우리 혈장 운동생리학에서 배웠었죠? 혈액에서 그 수분 부분으로 이루어진 혈장 포도당 100 미만 그죠? 75g 경구포도당 부화 2시간 후에 혈장포도당이 140g 미만이다. 140mg 데시리터 미만이다. 라고 하면 정상혈당이고요. 아, 당화혈색소 뒤에서 나오나요? 잠깐만요. 당화혈색소 저거 써놓은 것 같은데. 뒤에 나오네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죠? 당화혈색소가 여러분 아무튼 별표 천수요. 별표 그죠? 아, 별표 천수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권은사나 운동 처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당활색소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몸에 남아있는 당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몸에 남아있는 건데요. 이거 몇 퍼센트 이상이다 하면 이거 당뇨로 친다는 겁니다. 8시간 금식한 다음에 혈장포도당이 126 이상이면 여기 똑같네요. 그죠? 경구포도당 부화 2시간 후 포도당 몸에 집어 넣은 다음에요. 혈장포도당이 200mg 이상이면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당뇨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당뇨병과 정상의 사이면 여기
당뇨병 전 단계겠죠. 뭐 내당능 장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수치가 중간 정도로 나오면 당뇨병 전 단계다. 고혈압도 고혈압 전 단계 있죠. 아직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요. 그 부분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진단 및 분류 정상혈당 기준으로 뭐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체열하고 여기다 묻히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측정 결과가. 요즘에는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몸에 패치로 붙이면요. 음식 먹을 때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수업 대면 수업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본다. 그죠? 그 수치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두세요. 저도 평상시에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외워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네,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금식하고, 물은 마실 수 있고, 체열해서 재는 게 있고, 아까 그 75의 경구포도당, 여기 보면 그죠? 75g 경구포도당 2시간 이상, 2시간 있다가 혈장포도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1시간 경과 한 다음에 식후 1시간 혈당. 경구당부가 여기 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식후 혈당은 밥 먹은 지 1시간 뒤에 체열하는 거고, 경구 당부와는 식사 대신 포도당이 든 음료를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혈당을 측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먹고 1시간 지나서 네, 당부 1시간 혈당, 2시간 혈당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뭐 경구 당부한 검사 그래서요. 그 하루 숙제 검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이 든 음료를 마시고 2시간 뒤에 혈당 측정하는 거고요. 몸에서 이 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 혈당이 확 낮아져야 좋은 확이 아니라 일정하게 잘 낮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는 거고요. 정상은 140 미만이고요. 중간이면은 아까 말했던 여기 당뇨 전 단계겠죠. 그죠? 네, 여기 140에서 199 사이면은 당뇨 전 단계일 거고 내당능 장애일 거고요. 200이면 200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화혈색소 검사 이게요. 이 헤모글로빈이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요. 얘가 산소를 운반해요. 그죠? 우리 이거 운동생理때 배웠죠? 이 헤모글로빈에요. 이 포도당이 붙어요. 붙어버려요. 이거를 이제 당화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을수록 이 헤모글로빈에 붙는 당의 개수도 많아져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거든요. HbA1c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한글로 친절하게 말 안 해주고 HbA1c라고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특이하니까요. HbA1c라고 나면 당화혈색소 말하는 거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지난 몇 달 동안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하루 동안의 혈당이 낮아진 것만 보는 거잖아요.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이 지난 2, 3개월간에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혈당을 잘 관리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를 보고 이 사람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었는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지 당뇨병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니까요. 6.5% 이상임을 잘 메모 쳐놓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똑같은 내용을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 다시 가져온 겁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 그죠? 그 다음에 8시간 금식 후, 그 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화, 아까 그 용액이 든 음료를 마셨죠? 2시간 후 200mg 이상인지, 그 다음에 이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포도당 검사했을 때 200mg 이상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당능 장애. 뭐, 아무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요 당뇨랑 정상 기준의 사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뇨병의 원인 뭐 원인이야 뭐 굉장히 많죠. 유전적인 원인 그죠? 유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그 쌍둥이여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직계가족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적 요인도 있겠네요. 그죠? 뭐 부모님이 뚱뚱하면 그죠? 부모님이 고라하면 자식도 고혈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뭐 가족끼리 식습관, 생활 패턴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가족이 비만이면 나도 비만이고 당뇨면 나도 당뇨 뭐 이런 확률이 높죠.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도 준다고 하고요. 임신성 당뇨도 있죠. 그죠? 이전에 당뇨병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4kg 이상의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우량아를 출산한 병력이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고혈압, 뭐 아무튼 뭐 약물도 있고요. 환경인자는 유전인자와 달리 자신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비만이 생기면 당뇨가 늘어날 확률이 증가. 비만과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그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것들 뒤에서 좀 대면 수업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좀 다른데요. 당연히 이 친구들은 식사와 운동을 같이 하겠죠. 여러분 식사라고 생각했을 때 GI 지수가 비장애인은 상관이 없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GI 지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GI 지수가 낮은 혹은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겠죠. 그런 것들 좀 잘 차려 먹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약물도 잘 먹어야 될 거고 인슐린의 그 기능도 잘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일례로 그 뒤에서 제가 또 따로 자료를 보여드릴 거지만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그죠 혈당이 확 낮아져 버릴 수도 있고 뭔가 좀 일형 당뇨는 주사랑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강도 운동보다는 좀 중강도 운동을 안전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비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거나 이러면 돌아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많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돌아온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형당뇨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저중강도로 시작했다가 고강도로 쭉쭉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무튼 뭐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는 거 중요하겠죠? 운동이 있죠. 한번 볼까요? 운동 후 혈당을 낮춘다. 식후 인슐린 농도를 낮춘다.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 네.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당화혈색소 낮춘다. 좋은 거네요.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있다. 그죠? 지질이 개선되면 뭐 좋겠네요.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혈압도 낮추고 뭐 이런 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그죠? 노화가 오면 근육량이 감소할 거고 그죠? 그러면 더 근육이 적어지면 뭔가 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증량을 시키면 당연히 좋지만 증량이 안 되고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인바디 상담할 때도 어르신들 그죠?
1년 동안 근육량이 안 줄었으면, 그죠? 근육이 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늘지 않고 잘 유지만 해도 어르신들한테 잘했다고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참고차로 보시면 운동을 되겠습니다. 하면 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죠?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네, 여기 부분 별표 쳐놓으시고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보시고요. 이거 운동 가이드라인이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향상시키는 약물이나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는 운동 전중 후에 혈당을 잘 추적해야 된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죠? 너무 낮으면 저혈당 쇼크가 일어날 거고요. 너무 높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 아무튼요, 그죠? 오히려 운동하다가 더 혈당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그죠? 일형 환자에게 혈당 수준이 낮을 때 운동 참여 전 탄수화물을 최대 15g 정도 섭취할 필요가 있다. 포도당 사탕 항상 갖고 다닐 이분들, 그죠? 과일 주스, 작은 바나나, 꿀물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요. 반대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 분비돼가지고요. 뭐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분비돼가지고요. 아무튼 혈당을 더 높이게 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갖고 혈액순환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장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했죠. 여기 운동과 혈당 조절 이런 거 있네요. 그죠? 근력 운동하면 근육도 커지고 근육이 사용하는 포도당 양이 증가하면서 혈당도 잘 조절돼. 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운동 처방할 때 고혈압 환자들은 유산소 운동 많이 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당뇨 환자들은 근육도 중요하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 환자도 당뇨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더 보시면요. 너무 적은 인슐린으로 고혈당이나 그죠? 케톤 증에 의한 당뇨병 혼수가 아니라 그죠? 반대로 저혈당 쇼크에 관한 것이다. 저혈당이 제일 유명한 거네요, 그죠?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기운이 빠진다면 혈당이 낮아지는 신호다. 이때는 즉시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뇨가 아니라서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 저혈당 쇼크가 오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다가 잘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당뇨 환자는 혈당이 높아지면 작은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거, 발설바 뭐 이런 거 피해야 된다. 물구나무서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맨몸 운동한다고. 그다음에 뭐 팔굽혀펴기 같은 것도 막 인상 쓰면서 막 안압이나 뇌압을 높이면서 하는 거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아무도 좀 근력 운동은 하지만 혈압이 좀 많이 안 올라갈 수 있게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발살바도 웬만하면 흡 하고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호흡을 내쉬면서 든다던가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자율신경변증, 뭐 신경이 손상돼서 아까 막 얘기했던 거죠, 그죠? 아무튼 그 자율신경변증은 그죠? 심장 박동이나 산소 소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저도 예전에 운동시키다가 이 자율신경변증 있는 분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운동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심장 박동수가 막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정상적이지 않고 막 이래서요.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참고를 하셔서 가르쳐야 되고요. 궤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요. 감각이 둔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갖고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상처가 생겼는데 관리를 잘 못하면요. 이게 그 궤양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발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썩는다고 해야 되네요. 궤양이 생기면요.
그 잘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발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발 관리 잘못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발도 발도 건조하게 잘 말려줘야 되고요. 신발도 뭐 이렇게 편안한 운동화 잘 신어야 되고 막 조이거나 작거나 뭐 좁거나 뭐 힐이라던가 막 이런 거 잘못 신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식단 관리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혈당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일부러 넣으면 안 돼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뭐, 그죠? 쬐끄만 사탕이나 뭔가 액체류 같은 것도 알겠죠? 그죠? 네. 뭐 이렇게 목에 걸릴만한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 수업이요.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이 지금 조금 헷갈리는 수업들이 있는데요. 네, 10일 날은 사이버 강의고 23일이네요. 그 다음 수업이. 네, 우리 그 다음 수업은 이제 23일입니다. 16일 날 아마 입시죠? 입시 끝나고 2주 뒤에 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 미리 하시면 좋겠죠. 그날 닥쳐서 이제 하면 빠뜨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작성을 하시고 GPT한테 남겨놓은 GPT가 아니라 우리 제미나이로 하기로 했죠. 제미나이로 할 때 남겨놓은 프롬프트를 잘 기록해 놨다가 내가 짠 계획서랑 제미나이가 짠 계획서를 비교하고 거기서 더 완성도 높은 거를 최종으로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고서가 재미나이 네가 봤을 때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잘 물어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서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었을 때 이렇게 바뀐 과정을 어, 다 저한테 긁어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들을 바꿔줬고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런 질문을 더 하니까 추가로 이런 핵심 내용들을 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더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 이렇게 계획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동하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에 그걸 잘 평가한 부분들을 녹여서 쓰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부담이 많이 가는 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학기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대생으로서 학교를 다니지만 이렇게 면밀하게 기록을 해볼 만한 기회가 없어요. 저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처음 해봤고 대학생 때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머리에 감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과제는 아니니까 좀 체대생으로서 내 신체 변화를 기록해 본다 하는 차원에서 좀 좋게 마음을 먹고 긍정적으로 좀 과제를 수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짤 때 우리 1학년들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1학년도 그렇고 뭐 2, 3, 4학년도 계획서 관련해서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으시면 22일이 되기 전에 저랑 개인적인 약속을 잡고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대화한 피드백을 가지고 계획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셔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